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행복했겠나?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또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돈도 받았다며 이제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일본 우익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죠. 신원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인데요. 과연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역사관을 가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부 아래서도 지켜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치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민의 말과 글을 지켜낼 방송법 개정,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추석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의 오상철 과장을 연결해서 추석 종합 대책에 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안노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모레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추석맞이 종합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오상철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상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상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에서 이제 귀성객 환영 현수막을 걸었던데요. 네. 일단 글씨체가 좀 특별해서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글씨체인가요? 네. 이번 귀성객 환영 현수막은 주변에 항상 보이던 글씨체에서 벗어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요. 네. 바로 경상북도 명예도민인 방송인 이정길님, 영주시 단산면 당국 1위 이충길 이장님, 예천군 효자면 사국리 최통일 이장님의 손글씨를 선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세 분의 손글씨군요. 글씨체가. 네. 예. 먼저 이정길 배우님은 금년 7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셨고,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상북도 제1호 기부자이십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경북 북부권에서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영주시 이충길 이장님과 예천군 최통일 이장님께서는 폭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인 데 크게 기여한 분들입니다. 네. 금년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북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북을 빛내고 지켜준 고마운 분들이
드리는 특별한 의미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송인 이정길님은 뭐 대부분 다 아실 테고 이분하고 이제 네. 이번 이제 폭우 피해 때 큰 활약을 해주신 이춘길 이장님, 최통일 이장님의 이런 손글씨라는 거 설명을 해주셨고, 자 경상북도에서는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셨는데요. 올해는 특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까? 예, 이번 추석 명절 종합대책은 도민과 기성객이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관광, 복지, 안전 등 4대 분야 1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올해는 관광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최대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경북을 찾는 기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경북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예. 먼저 경북 주요 관광지나 숙박시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경북 이누리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예. 관광객은 경북 여행몰, 쿠팡, G마켓 등 9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가성비 좋은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경북 나들이 SNS 채널을 활용한 경북 방문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와 보문 관광단지 한가위 이벤트나 도산서원, 야간개장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항은 도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도와 시군에 이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혜택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민생, 관광, 복지, 안전 이렇게 4대 분야에 중점을 두셨는데 특히나 이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올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걱정이 참 많은데요. 이번 추석 물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해 9월 초부터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과 시군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명절 핵심 성수품 20여 종에 대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통시장 74개 품목과 대형마트 83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모니터링하여 명절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내 600여 개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통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 자제를 유도하여 시장 전반의 요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 특판 행사 등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저렴한 가격의 성수품 공급으로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독거노인분들, 또 중장년층, 또 청년 1인 가구, 이러한 위기 가구 같은 경우일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도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챙기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네. 우리 도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1인 위기 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도민을 찾아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이나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시군별 희망톡이라는 신고 창구를 카카오톡에 개설하여 이웃 공동체 간 서로 도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정부에 의존하는 복지가 아닌 지역 중심의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스토어를 통한 경상북도 마음 안심 서비스 앱의 보급을 확대해 스마트폰을 장기 미사용하는 경우 긴급 신고가 되도록 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안보를 확인하는 한편 읍면동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위기 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복지 분야도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일 텐데요. 명절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지난 8월 31일부터 4급으로 낮아지고 긴 연휴 기간에 따른 명절 이동이 길어짐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는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추석 연휴 안전사고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와 시군, 민간 자문단 합동으로 판매시설, 여객 등 다중이용시설, 물류창고 등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또한 연휴 기간 중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관리반 운영과 화재 예방을 위한 전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비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이철우 도지사님의 철학에 따라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또 명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이제 쉬는 곳이 많아서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경북도에서는 연휴 기간 의료 공백 방지와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 의료기관 및 당직 의료기관 37개소를 운영해 24시간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북 권역 외상센터에서는 닥터 헬기와 119 구급차를 운영하는 등 응급 환자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시군별로 지정하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급의료 관련 치료 상담과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예. 119 안전신고센터, 시군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 제공 정보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명절 기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119와 129 두 번호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129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는 안전신고센터. 자, 무엇보다 이제 또 길이 막힐까도 걱정이 되는데 다양한 교통 관련 대책도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도와 시군 23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사항실을 운영해서 대중교통 수송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수습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원활한 귀성객 수송을 위해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을 조정하고 택시 부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귀성객의 불편함을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명절 상습 교통 정체 구간에는 우회도로 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많은 청취자께서 아시겠지만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추석 명절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동원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990여 개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 10월 2일 임시 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에는 무료 개방이 일부 제한되는 곳이 있으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면 다 무료 개방되고 또 10월 2일
10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곳도 있다. 일부. 예.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같은 경우 6일 연휴 내내 면제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0시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 0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예. 이때까지만 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면제가 된다는 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제 6일 내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경북으로 오시는 많은 귀성객과 도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민생, 관광, 복지,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모레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의 긴급 상황과 불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기쁨과 행복이 공직자들의 보람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우리 도민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공직자들이 명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취자분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상철 과장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오상철 자치행정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 이렇게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원이 또 한 1년 동안 조사를 해왔어요. 예. 이번에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예. 집값, 소득, 고용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선 집값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이 주택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통계 수치 조작이
최소 94차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감사원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또 청와대는 국토부를 막 질책을 하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고춧가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서 고춧가루요? 예, 위에서 병장이 혼나면 예. 줄줄이 밑으로 다 혼나는 걸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예. 소득 고용 지표도 청와대가 개입하고 왜곡한 조작이 있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조작한 통계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성과 홍보에 이용했다. 감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세 분야 조작했다. 통계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집값, 소득, 고용 이렇게 세 분야 문재인 정부가 조작했다라고 이제 감사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별로 실제로는 안 좋았는데 좋게 조작을 했다 이건데, 자 지금 상당히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 전 정부 인사들이 이거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면서요.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루어진 정책 포럼이 사의제라고 있습니다. 사의제. 15일 날 예. 사의제가 입장문을 밝혔는데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아하.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한 것이다. 애초 사실관계 밝힐 목적이 아니라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예견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회자는 이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본 것이라든지 급격한 통계 수치 변동에 관해서 관계기관 설명을 요청한 것은 좀 더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지 이게 조작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통계 조작과 조사와 작성에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지금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뭐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에도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던 것도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긴 뭐 통계청 직원들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 예. 이 통계 조사에 가담한 직원들이 어떤 또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 인사와 지금 감사원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또 따로 입장을 냈죠. 예, 먼저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날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짧은 입장문을 냈다가 17일에는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기업으로 치자면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입장을 발표했군요. 15일, 예. 17일. 예. 그리고 여당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예. 이 감사 결과를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라면은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1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장담했던 것이 바로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에 닿고 있다라면서 역시 신랄하게 비판을 했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와 여당 이렇게 신랄하게 아주 비판 입장을 냈고, 자 이렇게 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직접 선수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논란을 반박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제17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의 SNS에 2023년 9월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라는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했거든요. 예.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수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를 공유한다. 이런 건데. 예. 자,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여기 뭐 어떤 기관인지도 좀 궁금하고 뭐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뭐 실제 문 전 대통령 주장대로 좀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제연구소예요. 아, 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권이라든지 이런 데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이번 해당 자료를 보면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이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 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여러 가지 이런 고용노동 정책을 계속 수건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료를 첨부했는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은 2017년에 비해서 2022년 조금 이렇게 더 올랐어요. 뭐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고용률 올랐다.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조금 더 늘었다.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당히 개선됐다. 이런 자료를 김윤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명의로 발표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고용률 좋아졌고 비정규직 규모 보니까 숫자 늘었죠. 인원수 자체는 늘었는데 그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비율은 1%포인트가 줄었네. 비정규직이 줄었다. 정규직이 늘었다는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2017년에 62%였는데 2022년에 68.7%로 개선됐다. 그러니까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게 이게 이제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다. 그렇죠. 소득 맞습니다. 불균형이 이제 개선됐다. 이런 지표군요. 자, 이런 자료도 내밀었고. 자, 이렇게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이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주택 가격 통계입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이제 2020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2달 앞두고,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를 한 건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직후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바라보는 것은 이 청와대 수보 회의 직후에 이걸 확대시키면서 물타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서울주택 매매가격 확정치를 발표하기 전에 잠정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건 사실의 팩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2020년 2월부터는 이게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집값 변동률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따로 했다라는 거예요. 21대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보고 범위로 확대시킨 건데 그때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집값 안정세를 꾸미기 위해 또다시 조작을 지시했다. 이것이 감사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상황을 더 추가로 받아본 거라든지 급격한 통계 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건데 라고 이제 사회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감사원 쪽에 이것이 바로 조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감사원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이제 검찰 수사를 요청을 한 상태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갈 테고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이제 판정이 나겠네요.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감사원이 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발표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원이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아, 최종 결과가 아니라 중간 감사 결과? 감사 결과라는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아, 예. 과거에 국정원 전신인 이제 안기부나 경찰, 검찰이 종종 이런 거 이야기하죠. 중간 수사 발표. 예.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공연하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민감한 사안, 특히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나설 때마다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중간 감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중간 감사 결과라고 발표했는데 요거는 공소장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근데 감사원법에는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될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이 아니라 고발해야 한다. 3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발해야 될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패싱하고, 예, 사무처에서 직접 고발, 여기 진행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감사원 하면 이제 감사원장이 이제 대장인 거고, 예.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이 또 이제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한 7, 8명. 여기가 이제 최고 의결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 사무처에서, 예, 예. 그냥,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 이거군요. 예. 자, 이게 조금 더,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한 지점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예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 증거 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단서를 활용해서 수사 요청 내지 수사 자료 통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자료를 넘겨왔고 검찰이 이걸 근거로 수사를 해왔어요. 예. 이게 바로 감사원,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스타일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국회에 와서도 상당히 좀 뻣뻣한 자세로 예.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던 유병호 사무총장. 이분이 이제 실제 검찰 출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감사원이 이제 감사위원회 정식 고발이 아닌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 요청을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 불법이라는 건데 예.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아니면 간담회에서라도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해야 되는데 아하.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앞에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라고 얘기했는데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토부가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어디를 도피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 사례를 보면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요. 아, 예. 이때도 검찰에 요청을 해서 이미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0명을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예. 재판에 회부한 건 4명뿐이에요. 그런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지난 6월에서야 감사위원회에 부의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 초 10월 달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지난해 9월에 이미 중간감사 결과 발표하고 20명 수사 요청하고 피의 사실 전부 다 공개했는데 감사원의 정식 절차는 이제 10월이 되어서야 예. 마무리 단계가 된다라고 하니 일 거꾸로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군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도 이제 감사원 발이었군요. 맞습니다. 그 사건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거고 통계청 조작 이것도 그 중심에는 바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보면은 감사원장이 그 위에 사무총장이냐는 이런 소리도 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공수처가 감사원에 압수수색했었거든요. 예.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에는 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고 또 어차피 정치감사 논란을 계속 빚어왔기 때문에 곧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내년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거 아니겠느냐. 총선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지금 발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금쯤 발표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감사원장이 한 게 아니에요. 사무처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최고 의결하는 데는 감사위원회인데 예. 사무처는 보조기관이거든요. 예. 별도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패싱 논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얘기 바다 합니다. 지금 상황이. 믿는 구석?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믿는 곳이 어디냐? 예.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좀 현 정권의 의혹도 좀 같이 밝혀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뭐 양평 고속도로도 있죠, 뭐 해병대 수사 위협 논란 등등. 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전 정권만 표적 감사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